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5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져서 24%가 되었습니다. 24% 지지율, 보통 대통령이 마지막 5년 차에 20%대로 떨어지는 경우는 봤지만은 아직 취임한 지 반년도 안 되는데 24% 떨어졌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너무 끔찍합니다. 내가 보수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윤석열 잘못한다가 더 많습니다. 정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한국 보수의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윤석열 잘못한다가 더 높아졌습니다. 70대 이상을 빼고는 전 연령층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좀 제정신을 차리고 무슨 합리적인 탈출구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준석을 몰아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준석을 몰아내면 지지율 올라갑니까? 지지율 급락의 시초가 한 달 전에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면서 6개월 당권 정지시킨 이후부터 특히 2030 세대에서 대거 이탈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시작이었는데, 기어코 이준석을 당에서 축출하겠다. 근데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과 논리가 부족하니까 억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 보수 정당으로서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죠. 보수라는 것은 진실, 정의, 자유를 3대 가치로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진실에, 사실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사실에 기반을 둔 법치, 자스티스. 그렇게 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실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지금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구도가 보면은 권성동이 주도하는 자해공갈단입니다. 이거는 자해공갈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쓰느냐 하면은, 자해공갈단은 자기 몸에 칼질을 해가지고 공갈하는 거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금 비상상황이라고 해서 이준석 체제를 끝내버리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겠다는 건데, 그 비상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비상상황의 구체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노출시켜가지고 일대 소란을 피우고 코로나로 몰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최고위원회가 마비되었다, 기능정지다, 기능정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새로운 지휘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상황은 자기가 만든 겁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비상상황을 만든 사람이 그만두면 되는데 왜 비대비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대표 직무대행이 된 이유는 권성동 씨가 원내대표임으로서입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는 유지하면서 대표 직무대행은 그만뒀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법리 해석상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내대표를 같이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대표 직무대행을 그만두면 자동적으로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원내대표도 같이 그만둬야 되는데, 원내대표는 그만두지 않고 그 자리를 가지고 지금 이준석 몰아내기에 오늘 또 열심인데 형식적으로는 좀 성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었는데, 지금이 비상상황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결을 했는데, 54명 중에 38명이 참석했고, 38명 중에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29명이랍니다. 나머지 9명은 반대 또는 기권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에 따라 전국위원회는 오는 9일 회의를 열어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비대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니까, 결국은 모든 사단의 출발점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줘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서 탈출하고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자해공갈단이고 법리도 없고 최소한의 논리도 없고 전략도 없다. 이래 되면은 이게 또 다른 자충수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저항이 격렬해질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말과 글이 언론에 의해서 크게 보도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성동은 세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성동의 세력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 국민적 인기가 없으니까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권성동 대 이준석 대결로 가면은 권성동 씨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준석이 이기느냐? 그것도 아니죠. 둘이가 싸우면은 결국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 연동돼 가지고 윤석열 지지율 하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나마 일정하게 최소한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드디어 민주당에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서게 된 거는 아마 한 2020년이니까 2년 전일 겁니다.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이런 동반 하락의 가장 큰 책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당 개혁이 도대체 목적이 뭔지 모릅니다. 당 개혁이 이준석 몰아내기를 위한 당 개혁이냐, 아니면은 참신한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준석을 몰아낸다, 이준석이 당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준석 당대표는 내부 총질이란 말은 말로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내부 총질은 어떤 조직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당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내부 총질이 되느냐? 그럼 사장이 사원들을 상대로 내부 총질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 사장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 내부 총질자가 되는 거 아니냐? 악에 바친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고 나오는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2016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항구 씨가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여기에 김무성 세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박근혜 김무성 대결이 탄핵으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권성동이 이항구 씨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전국을 윤석열 때 이준석 대결 구도로 만들어 버리면은 또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부인과 관련된 무슨 스캔들이 터질 때 이게 외부 요인과 합치면은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이 분열되어서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때 권성동 같은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야당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던 그것의 거꾸로 된 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거죠.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은 자멸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꼼수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찾아낼 수 있는데 역사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국민의힘의 의식 수준이라는 게 195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위기를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감사합니다.